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고2 학생들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학생들이 24년 여름방학 고2 학생들, 과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동안에 국어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요,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 본인이 뜨끔하더라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 말에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면요. 쌤, 저는요, 힘들어서 방학 때는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요렇게 말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학생들 얼마나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해야 되죠. 학원도 다녀야 되죠. 하지만요, 저는 좀 요런 측면에서 좀 학생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학생들한테 숨통이 트이고 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보통 가기 위해서 8시라든가 7시 반 이렇게 등교하다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기껏해야 빨라야 10시쯤에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2시간, 많이는 3시간 정도 늦잠 자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해야 되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를 가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훨씬 더 덜할 거고 육체적인 피로도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을 콕 찍어서 쉬겠다 하는 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면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 국어 과목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 영, 수 같은 과목들은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쉬면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그런 거에서 정신적으로 학교를 안 간다라는 거에서 좀 여유를 찾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 계속해서 가져가 주셨으면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요. 쌤, 제가요, 이과인데요, 수학 뭐 해야 되고요, 과학 선택 과목 원, 2 이런 거 해야 돼갖고요, 국어는 손 놓진 않을 건데요, 좀 혼자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요것도 물론 이해합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요, 그 이과 과목들,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것, 자신의 선택 과목, 특히나 수학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좀 더 수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학원을 다녀도 국어라는 걸 혼자 하기는 참 힘들어요. 학원을 다녀도 수업을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주고 문제도 주고 해도 그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것만도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방학 때 혼자서 순전히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어떤 방편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얼마큼 뭐 했어? 한번 가져와 볼래? 라고 하면은 문제집 한 권 덜렁 가져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특히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보상으로 만족으로 푸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국어라는 걸 요만큼 했어 라고 해서 문제 푸는 요령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답만 골라오는 문제풀이만 했는데 그것들을 본인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내 취약점을 보완하고 참 열심히 준비했어. 이렇게 심리적인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최악이에요. 실제로 쉰 것도 아니죠. 실제로 한 것도 아니죠. 반성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건 적든 많든 혼자 하기보다는 좀 같이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요, 내신 올인이에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격차가 커갖고요. 수시 파라예요, 저는. 그래서 내신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자, 요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쨌든 방학 동안에 내신 시험 대비 자체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요. 2학년은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은 내신 때처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분야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 늘어나게 됩니까? 수능형 문제 유형이겠죠. 어떤 것이요? 보기를 주고서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이라든가 지문을 해석해내는 것. 또 하나,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겠죠. 암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내신에선 필요하고요. 좀 더 고난도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모의고사라는 형태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풀어봐야 그런 내신에서도 고난도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 자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모의고사 영역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때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만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고, 고득점의 내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고사형 수업, 모의고사형 사고, 모의고사형 접근법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고3 기출 시험 범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때만 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국어 선생님 저 인강으로 좀 하려고 힘들고 바빠갖고요. 네, 이것도 아예 나쁜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아주 편하게 영역별로, 내용별로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제공해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어떤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요렇게 해봐. 이런 건 저런 거야. 저런 건 이런 거야. 그러면 네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요 문제를 더 줄 테니 한번 풀어봐. 요걸 한번 줄 테니까 요걸 공부해와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들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혼날까봐 선생님 목소리가 내 귀에 좀 라이브로 들려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인강 때 무너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듣고 싶으니까 지루함을 쉽게 느끼고요. 빨리 넘길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하다가 힘들면 멈췄다 듣기도 하고요. 그런 집중력의 시간은요, 현장 강의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 강의가 더 강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 볼 건, 이런 학원에서의 장점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인강 하나만 듣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원은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인강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약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4가지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의 설명해줬던 이런 내용들을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저희 백캠에서는 학생들하고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모의고사와 수능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은요, 요 방학 때가 제일 최적의 시간대일 거예요. 다른 기간 때는 내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집중 훈련을 할 것인데, 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거냐면 문학과 독서라는 영역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직은 2학년이기 때문에 뭐 화법과 작문 일지, 언어와 매체 일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3학년 때라든가 일부 학교는 2학기 때 진행되면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과 독서를 분석해보고 어떤 시기에 접근을 해야겠구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고3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 이 평가원 기출 중에서 주요 문학 작품들을 선별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단순히 밑줄긋고 별표 이거 뭘 상징합니다. 밑줄긋고 별표 이거는 뭐예요? 이런 암기식 내신식의 수업이 아니라
접근법부터 차근차근 다시 다듬을 겁니다. 수능이라든가 평가원에 나오는 건요, 대부분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하지는 못했던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에 익숙한 친구들은 맨날 공부를 다 끝내고 확인하는 시험에 익숙하고, 수능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좀 미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의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조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태도는, 주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법부터 차근차근 다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념어를 확실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짬밥이 쌓였다고 할까요? 감각적으로 개념의 뜻을 대충 이해하고 문제 푸는 요령이 발달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능 같은 데서는 감각만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문학 개념어가 학생들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개념어의 확실한 정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가원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확실히 내신과는 다른 문제 유형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종합적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을 통해서 감상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묻게 되니까 너희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독서 분야예요. 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의 비문학 지문들이 나오죠. 인문, 철학, 예술, 경제, 법, 과학, 기술 등등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들,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을 읽어보면요, 이건 무슨 전문가들 수준의 내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의 글이라는 것을 출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라는 것도, 소설이라는 것도 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엔 무슨 얘기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해야지가 있듯이, 비문학에서도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라는 것이 성격이 좀 다를 뿐이네요. 그러면 문단별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 그 문단별로 압축, 요약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탕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영역들의 전문가적 지식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나 화학 선택했는데, 나 생명 선택했는데, 과학에서 들어봤던 말이 나왔네, 혹은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네 하면요,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과니까 과학지문 잘 풀지, 그런 건 아니에요. 문과 학생들도 과학지문 다 풉니다. 왜요? 처음 보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거든요. 다만 심리적으로나 이런 아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읽어볼 수 있는데, 완전히 모르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그 회차 시험은 굉장히 땀이 삐질삐질 흘리겠다 싶은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각 제재별로 어려운 거라든가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은 정리하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적으로 승부를 본다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하디 편한 1, 2학년 수준으로 가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대충 읽어봐도 대충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 편안하게 가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갈 거예요. 특히나 평가원 기출에서 혹은 수능에서 과학 지문이라든가 경제 지문, 법 지문들은요,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워낙 단어들의 사용이 딱딱하고요. 또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 워낙 많고요.
전문 용어가 워낙 많이 쓰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 보면서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글을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독해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쉽고 자신 있는 지문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출이 아니더라도요. 리트라든가 경찰대, 사관학교 등 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말고 따로 준비되는 그런 시험들에서 좀 어렵게 나온 지문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어려운 지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논리 구조라든가 그거에 대한 접근법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게 고난도 위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죠. 자, 매주 클리닉으로 실전 훈련을 해볼 거예요. 자, 한 회차 모의고사 총 80분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한 회차 모의고사를 OMR 마킹까지 하는 걸로 해서 80분 동안 시험을 치러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세요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고요. 몇 점인지 점수를 마킹하고 오답 분석 표에다가 본인이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고른 답이 왜 오답일까? 내가 고르지 않았던 답이 왜 정답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네. 읽을 때 여기를 내가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됐네. 아까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 자, 거기에서 나오는 본인의 어떤 태도라든가 접근법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모르겠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충 6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해보면.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감독하는 느낌, 시간 제한 째깍째깍 시간의 압박도 느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을 우린 클리닉에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실전 훈련에서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때 바로 시작할 거예요. 끝나고 좀 쉬었다가 유야무야 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 1, 2, 3, 4번의 마음이 들어요. 한 번 쉬니까 이렇게 좋은 걸 국어 안 해도 혼자 해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첫 수업 때 바로 특강 시작하니까요 학생들은 시험 채점 결과 끝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바로 수업에 준비해서 국어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한번 힘써 봅시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는데요.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서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서동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지금쯤에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됐겠죠. 자, 2학년 1학기가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반이 지난 거죠, 여러분. 자, 지금도 근데 영어가 조금 쉬워지고 계신가요? 네, 가면 갈수록 참 영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여름방학 짧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1등급을 향해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의 강의명은요, 중급 문법과 구문 독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는 수능조차도 결국에는 어려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을 찝어내고 독해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문법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독해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결국에는 우리 학교 기말고사든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객관식이라 하더라도 단어 배열을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뭡니까? 킬러 문제들은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작이라는 것은 결국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법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단어 실력을 묻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문법이 자신이 없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왜 내 영어 실력이 성장이 되지 않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9번에 걸쳐서 영어를 한번 재밌고 또 알차고 기본 개념을 가져가면서 그걸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고교 영문법 3300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어휘와 구문독해 부분은 제가 직접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특징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구문 독해를 위해서 핵심 어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구문이 독해가 중요하냐, 어법이 중요하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구분하기 어렵지만 제 생각은 결국에는 구문 독해를 위해서 어법을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어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독해를 위해서,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어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배정도 기본적으로 2시간 반 중에서 어법은 1시간, 그리고 어휘는 20분, 그리고 구문 독해는 1시간 10분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총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혼자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일 학습할 수 있도록 클래스 카드에다가 올려놓고요. 단어들을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인 열심히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어는요, 시간 내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 하기에는 좀 지루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혹은 15분 정도 할애해서 매일매일 클래스 카드에서 50여 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수업 방식, 강의 방식은 어떠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법, 어휘, 구문, 독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법 부분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 부분들을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 선생님이 얘기한 그 개념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일치하는지 그걸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어휘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어지는 구문 독해를 위해서 어휘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신 거를 제대로 학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휘를 모르는데 자, 기본적으로 예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습 기준으로 구문 독해를 하게 되는데 자, 적어도 예습은 단어 정도 예습은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 단어가 저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구문 독해는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구 문법입니다. 중구 문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문법이 자리 잡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휘는 말씀드린 대로 독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지만 구문 독해 부분은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문법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 3개에서 5개 지문을 학습을 하면서 이게 내가 정확히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감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감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문 하나를 해석하더라도 철저하게 어떤 구문과 어떤 어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능력을 배양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그리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자, 기본적으로 수업이 녹화가 됩니다. 사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부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 전에 미리 학습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제 부분은 결석을 하셔도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완료 숙제는 그 전에 부과된 숙제를 오늘 완료를 못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완료를 하고 귀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습이 결국에는 과제가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수업을 완벽히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별도로 클리닉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은 선생님 나중에 수업 때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9번에 걸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법 수업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뒷부분에 대한 모의고사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부분은 주제, 제목, 어법, 그리고 어휘, 문장 추론. 자, 여기 핵심되는 좀 어렵고도 좀 난해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수업을 하고 세 번째 수업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를 하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풀어가는 오답풀이를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차, 5차에서 배운 모의고사 부분들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9차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에 대한 지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 시간에 어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 과연 내 실력이 어느 정도로 증진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어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어법은 총 9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자, 첫날과 둘째 날에는 문장의 5형식 기본 구조를 배우시게 됩니다. 5형식에는 당연히 1형식, 2형식, 3형식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형식을 이해를 못한다면 구문 독해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 1형식, 2형식, 3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첫날에 배우시게 되고요. 둘째 날에는 4형식, 5형식을 배우시게 되는데, 자,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좀 있죠. 특히 구문 독해에서 5형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에 5형식의 4형식과 5형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서 3차와 4차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너무너무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3형식과 4형식, 5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수동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5차, 6차 부분은 드디어 관계대명사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너무 많은 학습을 했지만 아직도 자유자재로 관계대명사를 스스로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첫날에는 관계대명사를 배우시게 되고요. 좀 약간 변형인 관계부사, 복합 관계대명사를 두 번째 시간에 배우시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차, 8차, 9차에 걸쳐서 자, 여러분들은 준동사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준동사는 각각의 특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문장에서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준동사들이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를 내신을 잘 보시려고 한다면 특히 문법에서 준동사 부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분을 완벽히 습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 여러 가지 목표, 다시 말해서 문법의 핵심적인 5형식,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리고 준동사 이렇게 4개 파트에 걸쳐서 9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완벽히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참 깊은 재미와 또 여러분들이 2학기에 올라가서 내신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또 성적이 향상되고 결국에는 1등급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제가 기초를 더 닦아드리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잘 고민하시고 저와 함께 뜻깊은 여름방학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염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2학년 특강 안내 시간이고요. 미리 만나는 수능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명을 지어봤어요. 미리 만나는 수능 특강이란 건 뭐냐면 이제 기년도 올해의 수능 특강을 가지고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맞이하게 될 본인들의 수능 특강이 있겠죠. 그 수능 특강을 한번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어떤 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 3학년 과정이라는 게 어떤 지문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본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이 지금 바로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특강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본인이 아마 2학년 정도 학생이 된 친구들은 내신도 여러 차례 겪어봤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과 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가닥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행 과정이 조금 막연한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학생들이 점수를 보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 특강을 만들었고요. 자, 시간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거의 모든 학교의 과정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재 자체는 올해 수능 특강 교재로 선생님 편집본을 만들 거고, 회차별 특징에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초반부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구문, 과정의 연습이 한두 차례 1, 2회차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 유형별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스텝 과정, 구문 연습 과정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어레인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본인이 막연하게 그냥 단어의 몇 개의 의미들을 가지고 그냥 윤곽을 잡는 구문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답에 대한 불안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지를 해석할 때 추려놓고 속어를 하고 반드시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했다가 저 해석했다가, 왜? 전부 다 불안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마 늘상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잡고 초반에 잡고, 근데 이 시간에 대한 많은 할애는 2학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회차에 대한 기준을 좀 잡는데 초반에 1, 2회차에 반드시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1, 2회차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이 알던 거하고 약간 다르고 본인이 알던 거를 어떻게 본인이 정리를 해서 가져가야 될까, 어떤 기준을 잡고 가져가야 될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문에 관련된 3스텝 과정을 통해서 문장분을 안목을 향상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부터 수특 과정으로 넘어가서 지문을 접근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바로 원전수 기준으로 학생들이 접근해야 될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그냥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그냥 내가 한번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접근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어떤 본인이 점수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순서도 바뀌어야 되고요. 풀이하는 순서, 페이지별 풀어야 되는 순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 풀고 바로 8페이지로 넘어가서 풀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6페이지까지 풀고 8을 풀고, 아니면 7을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들, 근데 이 과정들은 학생별마다 다 차이가 있고 원점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학생별로 제가 디렉션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관없이 기본적인 공통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3단계 유형을 나눠줄 겁니다, 선생님이. 너는 어느 단계부터 풀어야 돼. 그래서 어느 과정을 확실히 연습한 후에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야 돼. 예를 들어 주제를 연습한 후에 주제 제목과 연습을 해. 주제를 잡아내고 반복된 표현을 잡아낼 수 있어? 오케이, 빈칸으로 넘어가자. 그랬을 때 빈칸의 연습에 대한 퀄리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제가 유의미한 등급인 70, 80, 90대로 잡았고요. 물론 60대도 가능합니다. 60과 70은 같은 유형으로 보고 접근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학습법을 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유형별 독해 시간의 단축 방식, 흔히 말하는 이제 리딩 스킬이죠. 어떤 유형은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 예를 들어 무관한 문장을 찾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확한 스킬이 있고요. 또 풀이하는 스킬, 그리고 소거하는 스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걸 어떤 걸로? 수능 특강 교재로. 재밌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회차별, 이거는 4번과 5번은 선생님이 모든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회차별 개인 진도 진행하는 사항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개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진도 진행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모든 수업에 어휘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회차별 안내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회차는 구문에 관련된 부분이죠. 끊어읽기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 이제 주요 성분, 연결 구조, 주요 성분 파악하기, 연결 구조 이해하기, 그 다음 수식 구조 구분하기.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1회차와 2회차. 다시 말해서 구문학습, 올바르게 구문을 보는 방식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회차는 전 회차가 독해 실전 대비 연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세 단계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수업 중에서 확인이 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제 빈칸 순서입니다. 주제 빈칸 순서. 여기서 자기가 주제가 불안한데 주제가 불안하다라는 건 구문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못 본다라는 거고 주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으로 넘어간다? 당연히 미스가 날 수밖에 없죠. 주제 연습에 대한 확고한 방식을 잡아주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 됐을 때 빈칸의 연결, 주제와 빈칸의 연결 지점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제와 빈칸의 연결 구조를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들, 그 빈칸과 주제가 확인이 됐을 때 순서를 이해하는 방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쓰기 유형이죠. 간접쓰기 유형에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3, 4회차에서 연습하게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리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주제하고 제목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보통 제목이 더 어렵죠. 제목이 왜 어렵죠? 함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함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함축된 표현을 늘려서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제목에 대한 유형 연습이고요. 그 제목에 대한 유형 연습이 됐을 때 함이라는 거는 숨겨진 지문상의 컨텍스트상의 의미를 말하는 건데 학생들은 보통 이제 이 부분을 해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빈칸 유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의고사 지문에 공통된 단 하나의 특징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써내려 가는 겁니다. 학생들은 지문에서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다라는 걸 알아내는 과정을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연습을 했을 때만이 리딩 스킬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시간이라는 것이 단축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제 관련, 그 다음 빈칸 관련, 간접 쓰기 관련의 문제가 두 번째 연습 과정을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이제 이 과정에 대한 가장 메인 파트라고 보여주는 이 과정의 연습이 당연히 많이 시간이 할애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 연습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온다? 이 연습보다도 이제 다른 유형들까지 접근해 줘야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로 들어가는 것이 어법과 어휘 유형.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맡고 있는 장문 유형에서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유형이 42번 어휘 문제에 많이 아이들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장문 독해까지 해서 그 연습을 연습을 하게 되겠는데 가장 메인 파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제 빈칸 순서, 제목 함의 삽입입니다. 이 세 가지 3스텝에 대한 이해가 확보가 됐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유형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원점수에 따라서 제가 풀이하는 순서까지도 정해줄 거예요. 반드시 그 풀이하는 과정으로 실전 연습이 되셔야 되고 실전 연습을 또 어떻게 할지도 방향성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까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방학 특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방학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뭔가를 자기가 한 학기 동안 해왔던 그런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셔야 되고요. 이번 방학 특강을 통해서 꼭 만나 뵀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2 특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명은 수능을 위한 실전 독해 수업입니다. 고2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고3이죠. 그래서 고3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대상은요, 선일여고, 선전고, 숭실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먼저 선일여고는 월금 오후 4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선전고는 수금 오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숭실고는 주말 오후 4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교재는 역시 자체 교재로 진행되고요. 특징을 좀 보자면 일단 고3 기출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유형들을 연습해보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조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이해해서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향상시켜 줄 거고요.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 수업마다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는 단어와 독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테스트를 보다 보면 실력이 훨씬 빠르게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이 고3을 좀 미리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 학생들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더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을령 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1을 복습해야 되고 수2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 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을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 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과정, 미적분 전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상해. 마스크가 내려왔어. 다시 하나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다시 다른 걸로 해주세요.